자, 정석 프린트로 임시로 좀 진행이 되는 급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거기 이제 21페이지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급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4가지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요거만 일단 적어둘게. 뭐 밑에 어떻게 나와 있든 상관없이. 자, 급수는 우리가 이제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Sn. 이 앞에 떠는 수열의 극한이 n 값이 커지면서 an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 대상이었다면, 이번 단어는 n 값이 커짐에 따라 Sn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구해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급수를 나타내는 가장 뭐 쉬운 표현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어떤 표현도 사람들이 쓰냐.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다. 자, 이거 봐봐. 어떤 수열에 n번째 한 가지합을 구하는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지? 수열에서 SN이라는 게 요거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 중 하나고. 자,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마지막 여기 있는 것까지 집어넣어 합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이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이제 더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네 번째, 좀 가장 원초적인 표현이지만,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땅땅땅땅해서 n번째 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하기 땡땡땡, 요것도 이제 급수에 대한 표현이야. 적당한 어떤 유한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긴 이게 제일 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수열의 일반항을 추정을 하고 막 합도 구하고 무한대로 보내는 걸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걸 많이 한다고.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요거 많이 쓰고 의미로 이해하긴 이게 제일 편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중에 잉크가 제일 적금된 게 요거라. 보통 책이나 이런 어떤 표현들은 대부분 다 이런 표현으로 써 있어. 문제를 풀어라 라는 문제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이 되겠다. 근데 이 부분분수 급수라는 게 말이야, 사실 수렴하기가 되게 힘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따 뭐 등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야, A라는 수열을 조사해봤다? 근데 그 수열이 3, 3, 3, 3 이면은, 그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3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점점 누구에 가까워지거나 같은 값을 일정하게 가지면 우리가 수열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sn을 조사해라.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한까지 합은 3n일 거거든. 그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3n의 극한을 조사하면 이건 이제 무한대로 발산을 보통 하게 되니까, 수열이 수렴한다 하더라도 급수가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 급수는요, 수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놈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수렴을 해도 이렇게 급수는 발산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이제 급수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21페이지에는 뭐 급수에 대한 간단한 어떤 표현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 뭐 중간에 뭐 밑줄 칠만한 정도의 내용은, 자,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까지의 Sn. 요게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Sn,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부분합이라고 불러. 부분합.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 그 바로 전에 있었던 n번째 한까지 합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제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만 몇 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 뒷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예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 거기 뭐 내에서 보면은 뭐 선생님이 든 예가 거의 다 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 23페이지 볼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자. 자,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 자, 우리가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나와 있는 어디가 사실 중요한 거냐면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 극한값이 0이 된다. 자, 선생님이 좀 항상 이거 들 때마다 좀 더러운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니네 물고기가 먹이를 계속 주면 계속 먹는 거 아니 혹시? 물고기는 배부름을 느끼는 그 감각기관이냐? 하여튼 그런 게 없어. 우리는 이제 먹다 보면은 어우 야 더 먹으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이제 덜 먹는데, 걔네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 먹이가 있으면 계속 먹어. 단순한 거지. 그러다가 계속 먹이를 주잖아? 그럼 죽어. 계속 먹다가 배 터져서. 근데 예를 들어 너무 빨리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얘가 변비에 걸린 거야, 물고기가. 이 변을 못 쏘는 거야. 근데 먹이를 계속 먹이면 얘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지? 근데 내가 만약에 먹이는 먹이 양을 처음에는 10개 주다가, 그 다음 한 5개 주다가, 그 다음 2개 주다가, 그 다음 반 주다가, 그럼 반의 반 주다가, 뭐 반의 반 주면 살 수도 있겠지만, 10개 주다가, 9개 반 주다가, 9개 주다가,
8개 반주다가 이러면 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냐면 거기 지금 뭐라고 되냐? 어떠한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이라는 급수가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수열을 계속 더하겠다는 뜻인데 이 값이 점점 작아져서 그게 0이 되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얘가 점점 지금처럼 이렇게 0이 되지 않고 어떠한 극한값을 갖잖아? 0이 아닌 극한값? 그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3도 계속 더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은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고 이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라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게 뭐 사실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가 밑에 나와 있죠. 대우 기억나? 명제에서 우리가 가정과 결혼의 위치를 바꾸고 각각 부정을 하는 걸 이제 대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가 앞으로 와요. 무슨 얘기야?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이 0이 되지 않는다면 걔는 이제 부정이 돼야 되니까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는 뭐가 된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네가 먹이는 먹이의 양을 그 항의 값이 점점 0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 자 여기 보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써있지. 밑줄 쳐주시고 그럼 이거 역은 뭐냐? 선생님 이 명제 역은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이 0이라 해서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이 수렴하는 거 요거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네. 수열의 극한값이 0이 되면 당연히 점점 작은 걸 더하니까 급수는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것은 거짓이래.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역은 거짓이다라는 말은 이거고 그러니까 그냥 발레를 선생님이 하나만 들어주도록 할게. 하나만 발레를 들어줄게. 적어도 자 만약에 an이 자 루트의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자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분명 0 되는 거 맞지? 자 n값이 커지면 분모가 점점 커서 an의 극한이 0이 되는 거 맞는데 이거 유리화하면 루트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돼. 그래서 이거 n 대신에 1 넣고 2 대입하고 똥똥똥 대입해서 n까지 딱 더해가지고 우리가 SN을 구하잖아? 그럼 SN을 구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루트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쫙 대입해서 촥촥촥촥 해주면 어때? n을 무한대로 보냈던 SN은 발산을 하죠. AN의 극한값이 0임에도 불구하고 SN은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AN의 극한값이 0이 된다 해서 반드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이제 급수의 수렴과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어떤 중요한 관계가 되게 된다. 그럼 넘어가지 말고 그 주변에다가 요 예제도 적어둬. 저건 이제 적어둬야 되는 거고 발레로. 자 니네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헷갈리게 할 거야. 니네가 아직 이거 시험 보려면 멀었지만 적어두도록 할게.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an 빼기 3의 극한이 5다 라고 하면 이거 혹시 an의 극한이 8이라는 거 알겠어? 자 n값이 무한대로 커지는 따라가 점점 5에서 넘어가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이 얼마다? 8이 되게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치환을 이용해도 되고 뭐 하긴 하는데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 하지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an 빼기 3의 급수가 이게 5가 되게 된다.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값이 3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수열을 계속 더했더니 수렴을 했네. 그러니까 이게 50이냐 500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 수열을 계속해서 더했는데 그것이 발산하지 않고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점점 0이 되려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건 an의 극한이 3이다 라고 이렇게 인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 단계 업데이트 해볼까?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2an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땡 해서 n까지의 자 3n 제곱이라고 하는 요거의 값이 517이다.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그제?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점점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극한값은 이제 같아야 되는 건데, 자, 밑에 n에 관한 1차식의 합이니까 몇 차식이라고? n에 관한 1차식의 합이잖아. 몇 차식? 1차식의 합은 2차식. 2차식. 뭘로 시작하는 2차식? 2분의 1로 시작하는 2차식이 되더라. 그럼 얘의 극한값이 얼마이니? 얘의 극한값이 6이니 이 친구의 극한값도 6이 돼줘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N의 극한값이 얼마다? 3이 되게 된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어떤 수열의 합을 구했는데, 계속된 합을 구했는데 실험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517이든 51이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얘가 점점 0이 되려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하나의 극한값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한 유형으로 나중에 나와요. 애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23페이지에 같이 정리해. 자, 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주구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왜 우리 그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보니까 뭐 어차피 남편은 누구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남류? 어차피 남편은 뭐 그 있었잖아, 그제? 모른가? 자, 어차피 니네가 나중에 궁금할 거 변별력 있는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무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설명을 했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들었던 뭐 얘들도 사실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예제 문제 쭉 한번 정리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오늘 로그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좀 할게. 로그, 알겠지? 로그 어려운 거 아니고 유형도 뭐 한 10개 내외더라고. 지수만큼 많지도 않고. 자, 2-1번부터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2-1번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거 안 해도 되지. 방금 했던 거야. 자, 이 수열의 급수를 구하시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이다는. 그냥 한 번만 보자. 야, 이거는 이 문제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기 제일 쉽지만, 근데 우리가 일반형을 안다 해도 합을 구하고 무한대 보내는 걸 한 번에 하기 힘드니 이렇게 분해를 해서 써줘야 되는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행동은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 합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k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뭐 올해 후에 얘기지만 서술형을 쓸 때는 이렇게 천천히 먼저 분해를 해주고 조립되어 있던 걸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건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계산하는 거지. 그 얘네 계산을 해봤더니,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고, 유료화 해주면, 그럼 합을 구하는 과정은 뭐 보이든 말든 상관없겠지. 1, 2, 3, 4 집어넣어서 뭐 요거 확 구하는데 사라져서 계산해보면,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결과적으로 루트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이제 요 놈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구나. 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정석도. 수열의 극한은 0이지만 그 급수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볼게. 자,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로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이라는 놈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n 대신에 집어넣고 더하면 로그의 덧셈이니, 이거 좀 웃기지, 그지? 우리 오늘 로그를 배워야 되는데 얘도 로그를 사용을 하고 있어 좀 웃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뭐 배웠던 거니까. 그럼 로그 1 하면 이거 계속 진수끼리 곱하기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집어넣기 전에 이것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따로 써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 아니죠. 2부터 n까지 써주신 다음에, 자, 얘를 대입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k 빼기 1과 k 더하기 1, 분자는 k와 k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k 대신에 2부터 집어넣어 보면, 자, 이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얼랄랄 해서 마지막 n까지 대입하면 n 빼기 1, n 더하기 1, 그 다음에 n 곱하기 n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내겠다. 자, 약분 되죠? 3, 3, 4, 4 약분 되고 2 약분 되고. 그럼 결과로 남는 건 얘랑 얘. 그래서 남는 게 로그 n 플러스 1분의 2n이고,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가 되니까, 그래서 극한값은 로그 2라고 하는 극한값이 나오게 되겠구나. 자, 이렇게 뭐 급수 기본적인, 근데 이런 건 거의 안 하고 결국엔 부분 분수만 나오게 되더라고. 실제 문제 풀다 보면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봐봐. 뭐 해설은 여기 밑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우리가 오늘 결국에 해야 되는 건 저 뒤에 이제 등비급수, 도형 활용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좀 여기는 핵심이라고 봐야 돼. 자, 2-2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수열 A의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인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가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 그럼 A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n 더하기 1이라고 잡을 수 있을 거야. 그지?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 등차 수열 합이니까 자, 첫 번째 항 3과 n번째 항의 평균을 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수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n 나누면 n 사람의 2 그럼 얘는 n 곱하기 n 더하기 2가 바로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꼴 그냥 역수해줘서 k로 바꿔서 역수해주면 이제 분모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니까 나눌 때 좀 주의해주고 없어질 때도 좀 주의해주라. 자, 얘랑 얘랑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2로 나눠주시면 아이고 허리야. 야, 니네 이거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이 파트 배운 지?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는 한 지 얼마나 됐어? 윤진아 기억나? 혹시? 대략 한 1년까지는 안 됐지? 자, 일단 볼게. 자, 얘랑 차이 이만큼 차이니까 2로 나눠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로 나눌 수가 있다. 분모에 곱해진 차이가 2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분의 1. 그래서 k 대신 1이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빼기 5분의 1에서 이렇게 대부분에 사라지고 여기 밑에 남아요. 하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여기는 두 축만 남겠구나. 투차로 사라지면. 그래서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뭐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니네 표정을 보면 이거 좀 쉽냐? 지금 한 거? 아니 솔직히 이거 뭐 쉽다 해서 내가 건방진 놈 이러지 않을 테니까 지금 한 건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것 같다. 솔직히 손들어야 돼. 눈치 좀 보지 말고. 이거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다. 그냥 중간인 것 같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좀 쉬운 것 같다. 한 명? 두 명까지 들어도 돼. 괜찮아. 건방지게 뭘 쉬워 그러지 않을 테니까. 좀 기억나 이거? 대부분이? 내용이? 여기는 어때? 어떠냐고 빨리. 어때? 중간이야. 윤진이. 너도 중간? 중간. 그래. 두 친구는 기억이 잘 나나 보네. 자, 알겠습니다. 설명을 또 안 하고 그냥 문제 풀어가기엔 좀 그래.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것만 살펴볼 테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이거 봐봐 니네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지금 현재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n 대신에 n-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뭐 SN을 구할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쉬워 보여서. 자, n 곱하기 2n승. 자, n 대신에 n-을 집어넣어서 an을 한번 구해볼 텐데 자, n 대신에 n- 집어넣어봤어? 그럼 n 빼기 1이야. 그 2에 n 빼기 1이야. 그래서 구해서 아래를 빼버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an. 물론 2 이상의 자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an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 그럼 n 곱하기 2n승에서 n-2의 n 빼기 1승이면 그럼 2의 n 빼기 1승으로 묶어내면 앞에는 이게 뭐 남냐? n 곱하기 2가 남아요. 그죠? 이걸로 묶어내면 2가 하나 남으니까 그거 묶어내면 뭐 남냐? 마이너스 이제 n 빼기 1이 남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남게 되면 n 더하기 1 곱하기 2의 n-1승이 바로 n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뭐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역수인 n 더하기 1 곱하기 2의 n 빼기 1승분의 그 뒤에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SN 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SN을 분자에 그냥 바로 적어주게 되면 자, 분모문자 2의 n 빼기 1승으로 나눠주고 n을 무한대로 n 빼기 1승으로 나눠주고 그 밑에는 이제 n 더하기 1이 남고 자, 2로 n-1번 나누면 여기는 2가 한 번 남으니까 분자에 2n이 남겠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라고 하는 극한값이 나오겠다. 이거는 뭐 그냥 극한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급수를 구하는 단계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일반항을 구하고 걔를 가지고 n번째 한가잡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럼 등비설도 원래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근데 등비설의 일반항 공식인 SN을 생각을 해보면 A 1 빼기 R에 1 빼기 R의 n제곱이 요게 이제 등비설 합공식인데, 생각해보면 R이 절대값보다 큰, 예를 들어 2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이 값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이 친구가 부호 마이너스와 함께 통째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급수가 뭐가 나오게 되면 1 빼기 R분의 A라는, 니네가 아마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될 공식이 될 텐데,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는 놈들을 더하는 공식은 내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뭘 곱하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4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자 27분의 4 더하기 땡땡땡 되면 원래는 일반항 구하고 합구하고 무한대 보내는 걸 해야 되지만 등비수열이네. 공비가 3분의 1인 거 보니까 수렴을 하네. 그래서 얘는 4로 시작하는데 자꾸만 3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그럼 밑에 있는 게 3분의 2. 3분의 2로 나누란 얘기는 2분의 3을 곱하란 얘기고, 그래서 급수는 얼마다? 6에 수렴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공식을 적용해서 등비급수는 바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부분 밑줄 쳐주면. 자, 볼게. 뭐 이 정석이 참 좋은 게 중요한 걸 지네가 알아서 잘 상자 안에 담아줘서 상자에 나와 있는 얘기는 중요하죠. 자, 급수는 이런 내용이고, 자, 누굴 때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을 하고, 그 공식은 결국에 1-R분의 A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등비급수를 계산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 28페이지. 자, 공식만 잘 기억해 주시고 물어볼까 좀 이제? 간다. 첫 번째 2-3번이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3의 n 빼기 1승 곱하기 2분의 1의 2n승이라는, 일단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거 봐서는 저거 등비설인 게 확실해. 그러면 n 대신에 1 넣어. 야, 뭐 정리하고 하지 말고 n 대신에 1 넣어. 그럼 얘가 n 대신에 1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고 얘는 1이고, 그럼 초항이 4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건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비는 얼마일까? 얘 때문에 공비가 4분의 1인 게 보여, 그죠? 공비가 4분의 1. 그 얘는 공비가 또 3이에요. 그럼 4분의 1하고 3을 곱한 공비는 얘 4분의 3인 등비급수니까 바로 그냥 공식 써서 1 빼기 4분의 3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됐어?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해 초항을 확인하고 지수의 밑을 확인해서 그놈의 공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할게. 야, 사인 30도인데 거기 지금 이상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사인 n제곱의 30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또 삼각함수 때 뭐 니네 배웠을 것 같지만 사인 30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전체의 n제곱을 하겠다는 뜻이야. 왜냐면 제곱을 다 쓰잖아. 그럼 이게 각도의 제곱을 하자는 건지 삼각함수의 제곱하자는 건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삼각 B의 제곱을 쓸 때는 각도와 사인 사이에 n승을 적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놈이 결국에 사인 30도의 2n승이지만, 자,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2분의 1의 2n승 전체의 m 더하기 2제곱이라는, 자, 요거를 지금 현재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사실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허리 아프네. 야, 요 안에 거부터 보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 초항이고, 그리고 n 대신에 2 넣으면 또 16분의 1이니까 공비도 4분의 1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밑에가 4분의 3으로 나누란 얘기는 역수인 3분의 4를 곱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3분의 1이 돼버리겠네. 그럼 얘는 시그마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m 더하기 2승이고, 그럼 m 대신에 0을 집어넣어주면 9분의 1로 시작할 텐데, 그죠? m 대신 0 대입해주면 지수의 밑을 보면 공비가 3분의 1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비급수 이용해서 공식 사용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판 등에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경우는 그놈이 등비 쓰는 게 자명하니 걔를 판단해서 바로 급수 공식을 적용해보자. 자, 2-4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야, 근데 분모가 항이 하나니까 4의 n승분의 2의 n승 플러스 4의 n승분의 마이너스 3의 n승이라고 따로따로 놓고 급수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n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은 2분의 1이야. 공비도 2분의 1이야. 플러스.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죠? 공비도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분모는 점점 4를 곱하고 분자는 점점 마이너스 3을 곱하니 이 친구도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자, 번분수 계산 더 안 할게. 니네가 해줘. 자, 두 번째. 선생님, 얘는 전개를 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뒤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2의 n 더하기 1승 3분의 1 n승 마이너스 3분의 1 n승. 그래서 뒤에 있는 3분의 1 n승을 가로 안으로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한 거야. 등비 두 개로 만들어주기 위해. 자, n 대신에 1 대입했더니 3분의 4가 초항이 되고요. n 대신에 1을 대입했더니 3분의 4. 그리고 공비 얼마일까? 이 공비 얼마일까요? 얘는 점점 3분의 1을 곱하고 얘는 점점 2를 곱하니 공비를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얘는 n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이 3분의 1. 지수의 밑을 보니까 공비도 3분의 1. 그래서 산수 계산 해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또 이번에 4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2-5번, 6번 뭐 한 3, 4개 남았나 봐. 5, 6, 7, 8, 4개, 9, 5개, 더럽게 많아. 순환소수 6개. 에이. 자, 2-6번 문제 보고 잠깐 우리 좀 쉬었다 했지 뭐. 잠깐 쉬었다가 어차피 1시간 지났으니까 뒷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 자, 기본 예제 2-6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뭐 급수에 관련된 이제 응용 문제 중에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x축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선분을 x축과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선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 변의 길이가 1이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올렸고, 그 다음에 x축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은 다음에 다시 30도의 방향을 이루면서 그 길이가 반만 올라가게끔 2분의 1만 올라가게끔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선을 그은 다음에 또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그 길이는 또 반이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점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그 최종적인 점의 좌표 어디에 가까워질 것이냐, 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독특한 스타일도 있긴 있지만 이런 유의 문제들은 보통 x는 x대로 y는 y대로 따로따로 좌표를 조사해주면 되는데 한번 조사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닮은 비에 의해서 얘가 이제 1이잖아?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 돼. 그래서 원점에서 첫 번째 점으로 움직이면서 x좌표가 2분의 루트 3만큼 늘고, 그러니까 y좌표는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늘어났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그 다음 길이가 2분의 1을 줄었으니 그럼 또 수렴을 내리면 그럼 이거의 반토막인 얘는 4분의 1이겠고 얘는 그거의 루트 3배인 4분의 루트 3이겠고, 그럼 x좌표가 y좌표가 또 다시 변하죠. 근데 x좌표는 줄어들고 y좌표는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x좌표는 4분의 루트 3만큼 줄어들게 되고 y좌표는 4분의 1만큼 이렇게 다시 늘어나게 되고. 하나 정도만 더 해볼게. 그럼 그 다음 여기 길이가 4분의 1이니 그러니까 여긴 8분의 1이고 여긴 8분의 루트 3이 되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x좌표는 다시 8분의 루트 3이 늘고 y좌표는 8분의 1이 늘고, 그래서 x좌표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좌표는 공비가 2분의 1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면, 자, 내가 2분의 루트 3으로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2분의 1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x좌표의 극한이 되겠지? 자, y좌표는 뭘로 시작한다고? 2분의 1로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2분의 1을 곱하고 있으니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곱해주면 요게 y좌표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좌표에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패턴이 보일 때까지 x좌표가 y좌표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좀 조사해 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2-6번 좌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볼게. 자, 22-7번 문제도 뭐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그제?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오른쪽으로 치워졌나? 자, P0란 점의 좌표가 1,0로 주어진 상황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또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럼 이 길이가 1이니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겠고 그럼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겠죠. 그죠? 1대 2대 루트 3분의 2에서 얘 비를 이렇게 되고 그런데 얘와 서로 수직인 자 얘를 이번엔 또 긴변으로 하는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1대 루트 3대 2거든. 그러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준 여기 길이는 3분의 1이 되겠고 요거 길이는 그거의 2배인 3분의 2의 길이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러한 모양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되면 여기가 3분의 1 그럼 얘를 루트 3으로 또 나눈 얘는 그러면 루트 3루트 3분의 1 그럼 이 빗변의 길이는 3루트 3분의 2라는 길이가 되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2선분 길이 2선분 길이를 계속 더해 나가겠다. 근데 이 도형들이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바로 공비가 되게 되고 자 그래서 나 루트 3분의 2로 시작하는데 자 가면가치를 뭘 곱한다? 루트 3분의 1을 곱하고 있다. 그래서 공비가 루트 3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문자 루트 3 곱한 다음에 유리화 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뭐 길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나열해 보면 규칙이 좀 보인다. 뭐 이런 의미죠. 넘어가도록 할게. 자, 2-8번도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네 변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사각형들의 넓이 합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도 니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그 중2 때 닮은 때 닮은 비가 왜 2대3이면 넓이는 그거의 제곱인 4대9다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두 개 도형이 닮았어. 근데 길이가 3분의 1이야. 그럼 그 넓이는 9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게 상식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나열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엔 좀 약간 다른 방법으로 닮은 비를 제곱해서 자 닮은 비의 제곱이 공비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여기는 도형들 사각형의 넓이들을 한번 합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처음에 무슨 짓을 했니? 선생님 한 변의 길이가 4였대. 그럼 당연히 이 도형의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16이라는 건 이거 너무나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뭘 구해야 되냐? 공비. 이 다음 사각형이 첫 번째 사각형이랑 닮았어. 왜 얘를 2대1로 지금 현재 내분해서 만든 새로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림 잘 그리죠, 그죠? 사람 움직이는 것 같아, 그죠? 자, 이런 도형이기 때문에 그 이 노란색 도형이 흰색 도형에 비해서 길이가 몇 분의 몇인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지금 얘가 2대1로 지금 얘를 내분한 거기 때문에 2대1로 원래 길이가 4였거든. 그 얘가 2대1이니까 그 여기는 얼마가 돼? 3분의 8이 되고 여기는 3분의 4가 되는 건가? 인정? 그 여기에도 3분의 4가 되겠지? 그럼 이게 1대 2대 루트 5에 의해서 여기 길이는 3분의 4 루트 5가 되게 된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닌가? 얘랑 더하면은 3분의 10이니까 맞잖아. 맞지? 2대1로 내분했다 했으니까 길이 비율 1대1인 거. 암산에서인가? 암산. 야 봐봐. 나 원래 길이가 4였거든. 근데 이제 요렇게 됐거든. 그럼 길이가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3분의 루트 5가 된 거지. 원래 4였는데 4에다가 얘를 곱한 그러면 길이 비율이 3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럼 공비는 뭐다? 3분의 루트 5를 제곱해 주신 놈을 바로 그냥 닮은 비의 제곱을 가지고 바로 넓이 비율을 계산해 버리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산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야. 자, 길이가 몇 분의 몇이 되었냐? 그럼 그거의 제곱이 넓이가 몇 분의 몇 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걔를 바로 공비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바로 2-8번 문제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문제 볼 텐데 자, 근데 2-9번에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 야, 생각해봐. 길이가 3분의 1이 돼서 넓이가 9분의 1이 됐어? 근데 개수가 2배가 됐어. 그럼 공비를 9분의 2로 보는 게 맞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길이가 3분의 1이 돼서 넓이는 9분의 1이 된 거야. 근데 개수가 점점 2배가 돼.
그러면 넓이는 9분의 1배가 됐는데 개수가 2배가 됐으니 공비를 9분의 2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또다시 넓이는 9분의 1인데 또다시 개수가 2배가 돼서 개수가 4개가 됐어. 그럼 또다시 공비를 9분의 2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자, 닮은 비의 제곱. 자, 닮은 비의 제곱에다가 개수 변화되는 양까지를 곱해줘야 뭐가 되냐면 공비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자, 그럼 한번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선생님, 직각 이등변 삼각형 했습니다. 어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 사람이, 그지?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비스듬하게 접하고 있는 정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본 거야. 아, 그림 잘 그려, 그지? 막 그려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자,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볼게. 내가 만약에 얘를 x를 하잖아. 그럼 얘도 x고, 그지? 그 여기도 x죠. 여기도 x고. 동의하냐? 정사각형이니까 x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둘 다 x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 길이는 전체 빗변의 길이의 3분의 1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게 1이고 여기 1이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얼마죠? 루트 2죠. 자, 그렇기 때문에 x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3분의 루트 2가 되게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럼 그 친구의 제곱인 9분의 2가 바로 초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냐? 자, 근데 그 다음에 접하는 이 친구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친구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귀찮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작전을 짜려고 하는 거냐? 바로 닮은 비를 볼게. 자, 원래 나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는데 이제는 얘랑 닮았니? 닮았니? 닮았지? 길이가 몇 분의 몇이 되는지 볼까? 원래 삼각형은 빗변이 아닌 변의 길이가 1이었어. 그지? 1이었지. 근데 얘 직각의 빗변이 아닌 나머지 길이가 뭐가 돼버렸어? x값이 3루트가 돼버린 거야. 1이었는데 어떤 닮은 비에 의해서 3분의 루트가 돼버린 거야. 자, 원래 빗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는데 1이었는데 이제 x가 돼버렸다고. 그럼 길이 비율을 x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닮은 비, 길이의 비율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빼기, 자, 이 친구의 제곱인 3분의 루트의 제곱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개수가 점점 2배씩 늘고 있으니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거. 요게 바로 공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자, 길이는 요만큼 되는데 제곱해서 넓이 비율 되는데 그다음 그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맞다. 뭐 물론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다. 자, 그래서 2-9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뒤에 많은 유제들이 있어. 유제 문제들 이거 다 기출 문제들인데 편하게 생각해봐. 요런 원리만 생각해주면 돼. 닮은 비의 제곱이 공비가 된다. 개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그만큼 좀 곱해주셔야 된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순환소수에 대한 개념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야,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데 누구도 이런 급수를 이용하지 않아. 하지만 그냥 딱 한 번만 보여줄게.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그중에 급수도 하나의 방법이 된대. 하나만 보여주고 예제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야, 0.135인데 3하고 5에 땡땡이 꽂혀 있으면 이거 분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하냐? 990분의 135-1이 바로 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다라는 거 잘 알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열을 좀 해보면 10분의 1, 10의 제곱분의 3, 그 다음에 10의 3승분의 5, 그 다음에 10의 4승분의 3, 그 다음에 10의 5승분의 5, 3호, 3호가 반복이 되니까 그럼 그 뒤에도 반복이 되겠지? 10의 6승분의 3, 그 다음에 10의 7승분의 5, 뭐 이렇게 이제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될 거야. 인정?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그냥 두고 여기 있는 친구들만 보고 보면 이거 공비가 100분의 1인 등비설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10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두고 노란색 밑줄 친, 자, 100분의 3을 초항으로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100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그 여기는 이 친구는, 자, 공비도와 얘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인 등비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초항이 1000분의 5일 뿐이지.
초항이 1000분의 5인데 초항이 1000분의 5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로 100분의 1을 곱하고 있구나라는 요 분수식을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같은 거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산수계산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뭐 급수로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순환소수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분수로 바꿀 줄만 알면 여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예제 문제 한 문제 39페이지 2-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뭔가 좀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 다 사실은 그냥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식만 세우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번의 첫 번째 문제죠. 자, 첫 번째. 자, x의 세제곱이 999분의 37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지? 풀어. 알겠지? 약분해주고 계산해주시면 될 거야. 두 번째. 자, 0.9x면은 9분의 x하고 0.9y면은 9분의 y를 더한 게 1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9분의 12 빼기 1 이렇게 되나? 제대로 바꾼 거 맞지? 1.2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뭐야? 자 9분의 2x 빼기 9분의 y가 자 1.1 땡이면 자 9분의 11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x가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자 양수 x에다가 1.25면은 이게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입니까? 4분의 5입니까? 를 곱했더니 1.25를 곱했을 때보다 이게 곱했더니 x에 4분의 5를 곱했더니 1.25를 곱해서 작아졌다는 건 이게 더 크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90분의 125-12를 곱한 게 더 크다는 거고 그러니까 했을 때보다 누가 3점만큼 작아졌다. 자, 요걸 했더니 4분의 5를 곱했더니 이 값보다 3.2만큼이 작더라. 뭐 이렇게 해서 식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뭐 방정식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급수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